네,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짚고 빠르게 마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간과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 투자 지표들입니다. 자, 1월 4일에 제 장 마감 방송을 다시 보셔도 좋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되새겨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1월 4일에 뭐라고 했었는지, 지금으로부터 7일 전에 장세를 보고 뭐라고 했었는지, 뭐라고 말씀드렸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1월 4일은 어떤 날이었죠? 희망을 가지고 새해가 시작됐는데 1월 2일도 시장은 뚝뚝 떨어지고, 코스닥 보세요. 여기 1월 2일도 떨어지고 1월 3일도 떨어지고 1월 4일 오전도 왕창 떨어지고, 여기죠, 여기 그쵸? 1월 2일 떨어지고 1월 3일 떨어지고 1월 4일 오전까지 왕창 떨어졌는데 650을 딱 이탈하고 돌아올리기 시작했어. 제가 이런 애를 보고 장중 시황이나 마감 영상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시장은 바뀌는 시점이었고, 또 어떤 걸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공포지수죠. 변동성 지수로 일컫는 공포지수. 자, 분명히 요날 1월 4일 요날이에요. 장대 음봉으로 밑으로 내리까는 날. 자, 이날 보고 제가 요거는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쵸? 왜요? 그 기존에도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밑꼬리 달고 많이 왔는데 왜죠? 내용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650을 이탈하면서 마구마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 즉 공포지수는 급락했습니다. 공포지수는 당시 오전장에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가 평소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줄줄이 떨어졌어요. 요 부분에서, 이게 1월 4일이에요.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차분히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 뭐예요? 사람들은 당시에 공포감을 상실하고 1월달에 어떻게든 되겠지, 모두 다 강성화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1월 2일 떨어지고 1월 3일 떨어지고 1월 4일 오전 푹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10월부터 1월 4일 오전까지, 10월부터 1월 3일까지 다 이탈할 사람은 다 이미 이탈했어요. 이미 심약한 개인 투자를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자, 수익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0월달의 폭락장, 그리고 미국에서 펼쳐진 12월 폭락장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런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못 이겨요. 어느 정도는 못 이겨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먹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겨낼 수는 없어요. 시장 자체가 10월과 미국 시장에서는 12월까지 빠진다면. 그러나 그걸 이겨내서 계좌를 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1월달에 이 구간 지나서 먹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화됐고 강성 주주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만큼 공포감은 무뎌졌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가 바로 1월 4일이었던 거고요. 수목금 딱 일주일 전, 금요일이죠. 딱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주말 전에.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이번 주 정신없이 지나갔죠. 요거 분명히 시장은 급락하고 650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지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완벽한 전환 포인트,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어야 돼요. 해석하고. 공포지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어떠한 투자자도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공포지수와 지수, 변동성 지수와 지수 움직임의 상관관계와 거래량,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오는 것,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거의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트렌드는 요런 데서 찾아가야 되고, 또 종목들도 트렌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트렌드요? 세력들이 보는 트렌드, 구름대 트렌드. 이런 것은 단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모든 관측력과 관찰을 계속 해서 얻어온 어떤 결과들이겠죠.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패턴이 생겼구나. 6개월 전부터, 혹은 1년 전부터, 혹은 몇 년 전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측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는 세력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구나를 파악을 하게 된 거고, 또 이런 변동성 지수와 공포지수의 상관관계, 지수와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그때 일주일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마감 글이나 영상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쵸?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죠, 뭐. 그쵸?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480까지 간다. 뭐 이런 480까지 갈 수 있지만 뭐 시장 상황 회복한 뭐 어떤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어간다. 이런 것들 추후의 흐름을 보세요. 예를 들어 태양금속 같은 것도 보시면 이런 것들 저점에서 올라올 때 480까지 가는 종목들, 480까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480일 이동평균선, 이 파란 라인.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거칠 수 있고요. 종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시장과 종목들을 바라보는 패턴들은 구름대를 건너갈 때 힘이 생기는 거, 최근에 그쵸? 구름대를 건너갈 때 강하게 힘이 생기고 그 전까지는 계속 밀린다는 거, 그런 거. 다는 아니지만 열의 8, 열의 7 이상은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포착해야만 하는 그런 패턴들인 겁니다. 또 다른 테스트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매매를 할 거리들을 찾고 있고, 지금 테스트 기간인 것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어느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 싶을 때 적용을 시켜 드릴 거고, 기존에도 적용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트렌드가 바뀌면 그런 걸 과감히 지워버립니다. 철저히 중소형 세력주들은 세력들의 의도하에서 생각을 하고, 중형주급 이상의 시장성 종목들은 세력들을 배제하고 시장의 논리대로 매매를 하고 철저히 분리해서 하지만 그 비중은 중소형 세력주에 좀 초점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회복력도 빠르고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고 승부를 띄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방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시장을 보자면, 시장은 그때 이후로 코스닥 시장은 648부터 688까지, 오늘 종가는 686이지만 오늘 고점 88까지 약 40포인트가 올라와 있어요. 40포인트. 그때 전환점 이후로 하나 둘 셋, 뭐 음봉 하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올라오고 하루 빼고 5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연봉은 당연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봉은 양봉 전환되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아직까지 1차 박스는 돌파했지만 1차 박스 돌파하고 구름대, 시장이 구름대의 머리를 내밀었어요. 들어왔어요. 60일도 돌파했어요. 자, 분명한 건 강해질 수 있는 시장의 조건은 갖춰졌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쯤 살짝 이탈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될 겁니다. 완벽하게 절반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아직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왜? 아직도 미국 시장 반등은 절반 수준밖에 안 올라왔어요.
12월에 폭락한 거 절반 수준밖에 회복 안 했어요. 3분의 2 이상 66.7% 이상 정도는 회복을 해주고 나서 거기서 받치는 흐름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흐름까지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디커플링 돼가지고 큰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중국 증시에 더 영향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올라와서 아 이젠 여기서 놀겠구나 라는 인식이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성급하게 전환하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치 앞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시장이 구름대 안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종목들이 구름대 안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힘을 그 안에서 강하게 치고 받는 종목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개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의 갑자기 치고 달린 효성 OMB처럼 구름대를 그냥 들이밀자마자 달리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이렇게 올라올지 모르지만 하나둘씩 그런 게 모이다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의 세력들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관리가 되는 종목들이 기대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치고 달릴 수가 있을 겁니다. 화요일 우원개발 상한가 대북주 철도 광물자원 맞죠? 다시 한번 어제까지도 말씀드렸던 거 화요일 수, 목, 금 대북주에서 지금 이제 2차 북미 기대감이 있어서 대북주는 다 일반적으로 다 한두 개, 두세 개씩은 다 갖고 계시니까 자 화요일에는 우원개발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상을 쳤어요. 이쪽 그 철도 혹은 얘는 광물 쪽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일 서전기전 그죠? 목요일 MPK 오늘은 얘 조회 공시를 받아서 좀 약했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어제는 또 조정이었잖아. 대북주들이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밀렸지만 어쨌든 제일 튀어 올랐던 게 가만히 있던 것들 평소에 특기가 없던 것들 오늘 효성 OMB 한국내화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효성 OMB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주 2차 북미가 완전히 지나가고 완전한 게 뭔가 결판이 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된다면 후속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도 될 거예요. 한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후속주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연관적으로 다양하게 대장은 존재하겠지만 다양하게 섹터별로 순환할 겁니다. 순환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도 여기에 다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구름대 얘기했던 거죠. 680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83포인트에서 700포인트를 가는 동안에 1차적으로 정돈을 할 필요가 있고 712박스 상단 돌파할 때 2차적인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둘씩 정돈을 시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둘씩 버텼던 것도 하나둘씩은 올라오는 거랑 상쇄를 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성급하지는 않게 그쵸? 그렇게 가시면서 요거 712 2차 정도 마치고 750대로 종목들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10월달에 과대 낙폭주 위주로 10월에 과대 낙폭됐던 거 위주에서 살릴 수 있을 만한 거 계속 설명드렸던 걸 봐주시면 되고요. 750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다 웬만큼 다 살릴만한 건 다 올라왔다고 보고 그때 맞는 시기 그때 활발한 것들로 다 옮겨버리면 됩니다. 항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항상 나오는 활발한 종목으로 다 옮겨버리면 돼요. 그때까지는 꾹꾹 눌러서 내가 가진 종목이 반드시 치고 달릴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아닌 것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시장 흘러가는 흐름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오늘 개인 수급 개인 매수 260억 대북주 역할 있었습니다. 장중에
장중에 여기 굉장히 검은 선 보이시죠? 시장에 갑자기 투매가 나왔을 때 언제예요? 갑자기 뭐 바이오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어요. 바이오주들이나 시장에서 조금 시총이 좀 높은 것들을 갑자기 막 급하게 팔아서 막 너도 나도 그냥 빠르게 대북주로 옮겨가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대북주들이 갑자기 움직여서 막 너도 나도 정신 못 차리고 막 마구마구 이동해요. 쓸데없이 종목들 괜히 팔아요. 막 호가창도 안 채워져 있는데 그냥 막 시작가로 팔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갑자기 막 내려와요. 굵직한 종목들이. 시장이 대북주들은 막 올라가는데 시장은 떨어져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시가총액 높은 걸 팔아서 자꾸만 낮은 대북주들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대북주들은 고점 찍을 건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시장은 채워져요. 굵직한 종목들 괜히 빠졌던 거 누군가에 다시 채워집니다. 다시 시장은 돌아오고 끝났습니다. 완전히 들끓었던, 순간적으로 흥분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1시 정도에. 그런데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시기입니다. 시장은 2천 수백 개가 놀기 때문에,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안 보고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그날 올라옵니다. 그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지수 대를 다 사야죠. 2,000개 다 사놔야죠. 반드시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거기에 요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에 끼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절대 요동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안 그러면 2,000개 다 사야 돼요. 안 그러면 1,000개라도 사야 돼요.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 스타일에 맞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매일마다 올라오는 것에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막 저거 안 잡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요동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점점 시장은 1월 4일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었으니까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시장을 조금 더 시야를 한 발만 좀 넓게 보세요. 오늘 시야에만 딱 가려서 보지 마시고 시야를 조금만 넓게, 그 시야를 넓게 보는데 대한 설명들은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시야를 조금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뭐 공포지수 아까 전에 봤고, 공포지수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요. 여기 변동성 지수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날부터 1월 4일 이후로 공포감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공포감 편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잠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요거 2년 평균선 이하로 다시 붙는 평온한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나머지는 월요일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